자, 다음 사연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죠. 저는 본인 거? 네, 이거 뽑겠습니다. 티파티. 티파니다요. 티파티는 뭐지? 티파티는 이제 그 티타임을 하는 그 그룹, 소규모 그룹. 카노 사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저를 특별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마 이거 세 가지 사연 중에 아마 콘셉트 준비하기 편하신 걸로 아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당 떨어지는데 한 개 먹어볼까요? 아, 동시에 먹으면 괜찮죠? 안 보이는 저는 쪽. 하트 가겠습니다. 저도 하트로 좀 먹겠습니다. 하트로 가시죠. 이거 조형물인가요? 아쉽네요, 씨. 저 이가 약해가지고 지금 한 집에 넣나요? 저희가 지금 딱 티파티죠. 만약에 차를 마시고 있었다면. 근데 티파티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죠? 그 파티가 우리가 얘기하는 잔치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소규모 그룹. RPG에서 얘기하는 파티. 그럼 우리가 커피숍을 가잖아요. 자주 먹는 뭐 음료가 있나요? 네. 아샤추, 아샤추. 아샤추가 뭐죠? 아, 형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이스티에 샵 추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별 다 줄이라고 하잖아요. 별거 다 줄인다고. 좋아합니다. 형님 뭐 드십니까? 아요. 우리 카노 씨는? 전 더치커피요. 네, 콜드블루 이런 거. 약간 더치하네요. 아 진짜로 형님. 저는 없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줘서 그냥 먹는 거지. 제가 사 먹을 땐 전 더치커피입니다. 와. 남 사줄 때도 아니요. 남서울 땐 제일 싼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 비싼 거 먹으면 열받아요. 그럼 더치커피 대 드립커피. 드립커피는 뭐 드립 치면서 먹는 겁니까? 아니요. 드립커피 직접 내린다. 저는 더치가 나왔는데 형님. 드립커피 왠지 좀 쓸 것 같아. 더치는 같이 내린다. 더치페이 할 때. 아. 이런 게 잡소리죠 형님. 아 좋은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디저트 중에? 네, 시청자들한테 추천해줘야 돼요. 그거 있습니다 형님. 010 때문에 갔던 건데 해리포터 카페를 갔었거든요.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죠? 아 형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네가 갔잖아요. 그거 어디지? 유명한 데였습니다. 아 홍대! 홍대 맞아요. 홍대. 죄송합니다. 카노가 지명을 잘 몰래.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홍대 맞아요. 홍대 맞는데 해리포터 카페를 갔는데 이제 거기는 주 메뉴가 이제 카페인데 커피는 그냥 따로 별개로 무조건 있는 컨셉으로 있는 거고 따로 이제 마녀가 뭐 했는 이런 컨셉 해가지고 음료수가 있었는데 소다 주스 하면서 있었는데 소다 맛을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네. 그 소다 위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위에 젤리랑 같이 먹으면서 젤리를 먹고 이걸 먹으면 더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술안주도 아니고 솔직히 살짝 좀 반감 가지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이제 멤버도 주니까 원래 그런 거 안 먹는데 한 잔 사 먹고 싶다고. 8,000원 정도 하는데도 돈 안 아깝다고. 해리포터 하면 그 버터비어가 유명하긴 전 하잖아요. 먹어봤죠. 그것도 먹어봤습니다. 별로더라고요. 일본 유니버셜 거기 가서 예, 먹어봤는데 사실 그냥 시나몬 향만 나고 뭐. 형 유니버셜 가보셨어요? 응, 나도 미국 유니버셜 가봤. 미국 유니버셜 갔다 왔어요? 저는 일본 일본은 좀 유니버셜 엄청 커요. 엄청 잘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형님? 일본에요. 도쿄 쪽. 아 도쿄. 나도 유니버셜 가보고 거기 싶어. 닌텐도 그것도 있잖아요. 거기 슈퍼마리오. 거긴 못 들어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보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많이 못 돌아다녔는데. 저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아니요, 우리 다 같이는 가지 마요, 형님. 왜? 네, 둘이. 아, 망이 형까지. 아, 형님, 많으면 정신 없어요, 진짜로.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형님. 공포 라디오 거기서 하면 어떨까요? 빌릴 수가 있나? 와, 너무 재밌겠다. 재미는 진짜 유니버셜 마크 있는데 앞에서 하면. 너무 재밌겠다.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해리포터 망토 사올 걸. 학생복 있잖아요, 위에. 하고 사올 걸. 너무 비쌌어요. 엄청 비싸요. 그게 한 20만 원인가? 제가 생각할 때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여행 갔을 때 사실 저도 기념품보다 약간 좀 먹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봤어. 먹는 거는 소화돼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나라 가서 나 그거 먹어봤어. 이게 좀 기억이 확실히 남죠. 저는 해외 갔을 때 음식을 잘 이게 못 먹겠어요. 그냥 별로라는 그런 게 좀 강해서. 그래도 뭐 이제 마카롱 이런 거는 이제 프랑스 디저트잖아. 근데 한국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굳이. 아 그래도 그 나라 갔으니까 약간 감성이 틀리다. 인도 가면 좀 커리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고. 맛없대요, 형님. 더러워서. 아 나 얘네랑 못 하겠어요. 약간 좀 더러워서. 바꿔주세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 티타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거지만은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카노 씨의 티타임, 티팝 카노 씨의 티파티 사연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티파티입니다. 번아웃이 찾아와 힘들었던 때 저는 기분 전환을 위해 동생과 함께 호캉스를 떠나기로 했어요. 최대한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가격은 꽤 나가지만 유명한 리조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여행은 확실히 떠나기 전이 더 설레고 즐거운 것 같아요. 긴 비행을 마치고 짐 찾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그냥 빨리 숙소에 가 눕고 싶어졌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첫날 잡아두었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숙소에서 쉬다가 수영장이나 가자고 했어요. 저도 그러자 했죠. 숙소에 도착해서도 영어를 잘하는 동생이 도맡아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전 힘없이 웰컴티를 마시며 의자에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지나가던 호텔리어 한 분이 제가 다 마신 잔을 치우며 말을 걸더군요.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해석해보니 리조트에 요일마다 이벤트가 있다는 거였어요. 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칵테일 파티, 목요일은 티파티 이런 식으로요.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이었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도착했던 날짜가 수요일이라 저와 동생은 수영 대신 칵테일 파티에 갔다가 술 기운을 빌미삼아 일찍 잠을 청하기로 했어요. 숙소는 비싼 값만큼 넓고 좋았어요. 대충 짐을 풀고 드라마를 보며 컵라면을 먹은 저희는 잠시 쉬다 옷을 갈아입고 칵테일 파티 시간에 맞춰 숙소를 나섰습니다. 이벤트가 열리는 곳은 첫 번째 수영장 옆 라이브러리 공간에서 열렸어요. 멀리서 봐도 저기구나 싶었던 것이 빨간 전등과 조명으로 한껏 꾸며놓았더라고요. 한 손에 술잔을 든 외국인들이 어느덧 밖까지 나와 떠드느라 시끌시끌했어요. 저와 동생도 각자 원하는 칵테일을 주문하고 그나마 음악 소리가 적은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이서 딱히 대화도 없이 그렇게 술만 홀짝이고 있는데 한껏 꾸민 여자 둘이 저와 제 동생에게 다가왔어요. 한 친구는 대만 사람이었고 한 친구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테이블에 함께 앉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시아 여성은 저와 동생 둘뿐인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왔나 보다 싶어 저는 동생 맞은편에서 옆으로 옮겨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한참 여러 칵테일을 돌아가며 마시다 보니 제법 술기운이 올라 기분이 좋아졌어요.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어느새 저희 넷은 꽤 친해져 깔깔거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내일 티파티도 참여하여 넷이 함께 놀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돌아오자마자 술이 하고 올라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 둘째 날 동생은 시내 구경을 나갔고 저는 그냥 숙소에 남았습니다. 방에만 있기가 심심해진 전 천천히 걸으며 리조트 안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 멀리서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어제 만난 그 친구 둘이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동생도 곁에 없고 술이 깬 상태인 전 잠시 멈칫했지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와 저도 얼떨결에 반갑게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제게 차 마시는 몸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올 거냐고 묻는 줄 알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이 차를 마시자는 뜻이었나 봐요. 저는 어느덧 두 사람과 함께 리조트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작은 식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제 양옆에서 알아듣지도 못할 언어로 대화를 하둬야 돼서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뜩이나 산만한데 들어선 식당 안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지 대낮인데도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리조트 컨셉인가? 싶을 만큼 안에는 넝쿨 같은 풀이 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참 유행 지난 서울의 이자카야 술집 같은 느낌도 들었죠. 자리에 앉고 나서야 이 두 명도 분위기가 영 별로다 느껴졌는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식당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전 없던 용기를 내서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갈까?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기척도 없이 제 옆에 나타난 빨간 아우자이를 입은 직원이 저희 셋 앞에 옥으로 보이는 푸른 찻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용이 조각된 찻잔은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꽤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중국 친구도 찻잔을 한참 들여다보며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곧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한 것처럼 닭이 세트와 녹두 과자, 과일이 저희 앞에 놓여졌어요.
그 구성이 제법 고급스럽고 맛있어 보여 저희는 그냥 이곳에서 티타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참 사진을 찍어가며 구경했던 것 같아요. 무슨 차인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지만 꽃향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꽃잎을 우려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차를 한 모금씩 마시고 최대한 아는 영어 단어들과 손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저는 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 제 숙소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순간 내가 꿈을 꿨나? 싶었을 정도예요.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분명 숙소를 나가기 전에 갈아입었던 반바지와 민소매 셔츠가 분명했어요. 제가 천천히 일어나 앉자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던 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아니 누구랑 그렇게 술 마시고 들어온 거야? 술 냄새는 안 나던데. 혼자 마셨어? 내가? 나 술 안 마셨는데. 어제 만난 그 친구들이랑 리조트 한 식당에서 차 마셨어. 아니 근데 나 어떻게 들어온 거지? 기억이 안 나. 혼자 잘 들어왔어. 카드키 찍고 들어와서 그냥 바로 침대에 눕던데. 그런데 언니 눈에 초점이 없길래 술 취했는데 안 취한 척 버티나 보다 했지. 뭐야 진짜 기억 안 나? 언니 꽤 늦게 들어왔는데. 동생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오히려 깊이 잠들었던 것인지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몇 시간의 시간만 통으로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저녁 8시가 조금 넘어가 있었어요. 조금 고민을 하다 동생에게 티파티 이벤트 하는 곳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혹시 그 외국인 친구 2명이 절 방까지 데려다 줬나 싶어서요. 만나면 묻고 싶었죠. 대충 세안만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라이브러리로 향했어요. 어제의 칵테일 파티와 분위기는 똑같았습니다. 그저 마실 것과 흐르는 음악만 바뀐 정도였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고 기다려봐도 그 두 친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동생에게 부탁해 호텔 직원에게 낮에 갔던 식당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산책하다 얼결에 끌려가다시피 들어간 곳이라 정확한 위치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분명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핸드폰 갤러리에 남아있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답을 들은 동생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언니 정확하게 이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이 맞아? 분명 수영장 지나고 레스토랑 지나서 프라이빗 비치 쪽으로 꺾었어.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풀빌라 쪽으로 가다가 그 친구들을 만났고. 저는 제가 산책하던 길까지 기억을 더듬어가며 알려주었어요. 분명 그쯤에 있는 식당일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다시 직원과 대화를 하던 동생이 어깨를 으쓱하는 거예요. 언니 그쪽에 아무것도 없대. 직원 휴게실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허물었다는데? 아니야, 분명 막 이렇게 등나무 넝쿨같이 꾸며놓은 식당 있었어.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정말로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일단 오늘은 방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본인과 함께 리조트 안을 둘러보며 찾아보자고 하였어요. 좀 갑갑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잠을 푹 자서 그런지 늦게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조식을 먹으러 가자고 깨우는 바람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제 통으로 날아간 기억은 아침이 되어도 전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섰는데 어제 그 두 친구가 수영장 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동생을 끌고 그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친구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두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질문을 던지더군요. 혹시 너 어제 일 기억나? 하고요. 알고 보니 이 두 친구들도 눈을 뜨니 숙소방 침대 위였대요. 마지막 기억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꽃향기가 나던 그 차를 한 모금 마신 거요. 동생은 정말 그런 식당이 있었다고? 제게 물어왔어요. 그러고는 어제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두 친구에게 전해주었죠. 당연히 그 친구들은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셋은 분명히 함께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어제 갔던 그곳을 찾아보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리조트 안을 돌아다녀 보아도 어제 그 식당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만났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 옆에는 쉼터로 쓰는 방갈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넝쿨은커녕 뻥 뚫린 구조였어요. 우리 어제 뭐 한 거야?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리는 대만 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셋은 뭘 했던 걸까요?
동생 말로는 제가 꽤 늦은 시간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말이죠.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세 사람 모두가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그 식당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 친구들은 여행 마지막 날이라 저희에게 인사를 한 후 리조트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리조트에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동생과 꼭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저희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한국인 직원이 때마침 휴식을 마치고 돌아와 저희들의 체크아웃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불편함 없이 잘 지냈냐는 뻔한 질문에 저는 어쩐 일인지 처음으로 투덜거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리조트에 없었던 이 직원에게 말하는 것은 화풀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분명 나는 이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는데 아무도 그런 식당은 없다더라. 기억도 안 나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을 가만히 다 들어주던 그 한국인 직원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꽃향기가 나는 차를 마셨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단번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여기가 리모델링 되기 전에 다른 리조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이 단체로 꽃차에다가 독약을 타서 마시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동생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내가 간 곳이 예전에 존재하던 리조트의 터라는 건가? 이해가 잘 안 갔죠. 저도 본 적은 없고요. 여기 토박이 분들에게 전해들은 얘긴데 가끔 외국 투숙객 분들이 경험했다고는 하더라고요. 티파티에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차를 마신 사람들 대부분은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거나 하는 일이 잘 풀렸다고 하였어요. 아마도 나쁜 의도로 나타난 것은 아닐 거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사실 무섭고 오싹한 경험이 아닌 좀 미스테리한 경험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리조트를 다녀온 후 동생과 함께 사업을 작게 시작했는데 그게 꽤 번창하여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동생과 그 리조트를 찾아가 보았지만 한 번도 다시 그 식당을 본 적은 없네요. 번아웃이와 힘들어했던 저를 조상들이 도와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연이 닿는다면 그 두 친구들도 저만큼 잘 풀렸는지 소식을 전해 듣고 싶어요. 제가 그때 약한 영어로 듣기로는 그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라 사회의 시선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 두 사람도 지금쯤 잘 풀렸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신기하다. 이런 사연은 또 처음이네요. 와. 그럼 사연자가 본 식당은 과연 뭐였을까요? 이건 뭐 원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비밀 상점? 엄청 길친 거야. 그래서 염 리조트를 갔었던 거죠. 차원이동. 염 리조트요. 근데 그게 가이드, 이제 호텔리어 분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종종 길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급 길치. 아, 진짜. 아, 그럴 수 있죠. 맞죠, 형님? 아, 진짜 맞는 맞긴 해. 그럴 수도 있죠. 맞죠, 형님? 네. 그럼 우리 카노 씨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저는 읽으면서 형님 이 생각했습니다. 꿈일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세 명이 같은 꿈?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데. 그 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네. 아니요. 꿈일 수도 있죠. 셋이서 같이 꿈에서 오히려 그럴 수 있다. 처음에는 저는 그 대만 친구들이 얘를 유인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현실 공포처럼. 아닐까요, 형님? 그럴 수도 있죠. 얘들 진짜 아닐까요? 두 명은 기억을 하는 거야. 얘들은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리조트에서 막 1000번째 손님에게만 베푸는 특별 이벤트. 근데 안 알려줘요, 갈 때까지. 특별한 추억을. 왜냐면 지금 이분도 그 리조트를 그 다음부터 몇 번 더 갔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렇게 단골로 만드는. 마케팅 좋은데요? 근데 또 발견을 못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짙고 허물고 하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건. 이건 우리가 파헤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형님? 파헤칠 수 있죠. 오히려 지금 보면 아오자이를 입었다니까 베트남이고 네.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었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나트랑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트랑에 있는 그 리조트 중에 유추할 수 있어요. 시원이 형님 가면 되겠다, 한번 헌팅하러. 제가 만번제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형님. 형님 꽃차 마시고. 제가 차 마시고 한번 먼저 가볼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극락. 진짜 미쳤나봐. 아무렇게나 말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하는. 근데 그게 마약이지 않았을까? 나도 그 생각했었어. 그러면 저 사연자는 지금 마약 중독자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되게 짧은 시간 정도 그냥 의식 혹은 기억을 잃는 수준의. 아, 형님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이미 마시기 전부터 향 때문에 홀려 있던 거. 가능성 있어. 그 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각을 본 거지. 그 장소가 그런 장소처럼. 사실상은 덩쿨에서 막 이렇게 있던 거고. 하는 거고. 가능성 있어. 가능성 그냥 있어. 길가였는데. 그치. 맞겠다. 그냥 숲에서. 맞겠는데요, 진짜로? 그니까 여기 건물이 없었다잖아. 그니까 형 간 거지. 차원 이동이 아니면 이거가 제일 확률이 높네. 가능성 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근데 그걸 이유 없이 마약을 건네준 사람은 누굴까요, 형님?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책이겠지. 죄송합니다. 사연자님 그게 아니고요. 마약 신고? 126 마약 신고는. 만약 사연자가 본 게 영가들이었다면 단체로 죽은 자살기라면 그들을 본 사람들은 왜 사연이 뭐 이렇게 뭐 일이 잘 풀렸을까요? 가능할까요? 이거 아닐까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너무 크셨던 거야. 서비스직으로.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이게 임금이 체불돼서 자기들은 죽었지만 영가의 그 서비스 마인드는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자기네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나는 아직까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흔적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뭐 그럴 일리는 있죠. 원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 그때 당시에 대한 기억. 저는 그래도 마약을 의심합니다. 요즘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한 게 아니라 뭐 미량의 어떤 그런 첫 경험이면은 확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산소 결핍. 뇌로 전달하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점점 이 뇌가 극락을 보여준 거. 원래 우리가 아프면 엔도핀도 같이 퍼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고통스러운데 하고 간 거지. 아무튼 그 차원 이동. 근데 사실상 이런 사연들은 좀 있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에 좀 옛날 우리가 공포계단 같은 거 보면 내가 다른 세상을 갔다 왔다. 그렇지만 그곳에 다시 갔을 때는 다른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연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좀 약간 그런 분류의 제보들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갈라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바로 옆방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흔히 지내던 내 방 옆방을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라는 제보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1차적으로 저희가 글로만 보면 이 사람도 뽕했나? 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연들이 의외로 좀 있다는 거죠. 많진 않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로 그 다른 영역에 대한 세계로 잠깐 갔다 온 게 아닐까. 가능성. 네. 경우의 수가 많네. 네, 경우의 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마셨을 때 이미 그 전부터 홀렸을 가능성이 있다. 차는 단지 그냥 공간에서의 뭔가 우리가 체면할 때 신호 같은 거겠죠. 트리거. 네, 트리거 같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빙의를 의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쪽에서 또 좋은 기운 받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다. 사업 잘 되셨으니까.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광고 좀 주세요. 시청자였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 그 제보자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기묘한 사연에 대한 내용을 제보해 주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장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오고 싶네요. 그래서 잘 되고 싶네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는 없지만 가서 홍차 정도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